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 음모 및 선동 혐의 국정원 수사 그리고 체포동의 요구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태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그리고 정기국회가 개원했습니다만 지금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못한데요. 국정원 개혁, 야당의 장외투쟁 그리고 대통령과의 대화 등등 꼬여있는 전국은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 오늘 여야 의원 그리고 시민 패널과 함께 지혜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BC 100분 토론 출발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여야 의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지금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계신 김재원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민주당에는 전략기획위원장 맡고 계시죠. 최원식 의원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박용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 그리고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내란 음모, 내란 선동. 우선 이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기본 입장부터 우선 김재원 의원. 예, 사실 저 국민 여러분들도 상당히 좀 놀라시고 걱정하시는 사태인 건 틀림이 없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오늘 정부에서 온 이 체포동의 요청서를 전부 다 읽어봤습니다. 예, 이게 한 100페이지가 넘는 내용이고요. 여기 이제 범죄 사실들이 쭉 들어있는데 이 내용을 쭉 읽으면서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가 공동체,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 행위이자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좀, 어떤 마지막 넘어서는 안 될 최소한의 그 도리를 어긋나게 넘어선 반역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이제 국가의 여러 가지 기밀사안,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 안전을 해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정보에 접근을 해서 그것을 나쁜 방향으로 사용을 한다든가 더 나아가서 적대 국가에 이것을 넘기게 되면 그러면 우리 국가 전체의 어떤 안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가볍게 또는 본인의 어떤 자기 주장만을 그냥 듣고 우리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이런 사안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오늘 그 이석기 의원께서 저한테도 이런 편지를 보냈는데 제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소수당으로서 본인이 좀 변명을 하고 싶다 그런 정도 생각은 했지만 이 편지 내용이 그 어느 때보다 전쟁 위기가 고조되던 올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나서자는 저의 진심이 총리라는 단 하나로 전체 취지와 맥락은 간데없고 내란 음모로 낙인 찍혀버렸습니다. 앞뒤 말 가위질해서 선정적인 단어만 골라 여론몰이 하는 것이 왜곡 날조가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 전체를 왜곡 날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보도된 바 있죠. 예, 본인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과연 이 상식에 맞는 이야기인가?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국민의 대표로서 활동하는 분이 과연 이런 생각을 갖는가 하는 데 대해서 좀 상당히 좀 적개심을 느꼈습니다. 민주당은 기본 입장 어떻게 보세요? 최원식 의원. 예, 저희도 한마디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국회의원은 임기 초에 국회에서 선서를 합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또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내용의 엄숙한 선서를 하는데 국회의원으로서 전시에 국가기관망을 파괴해서 어떤 외침에 대응을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지금 많은 변명을 하는데 국민들 납득하지 못합니다. 저희 민주당의 입장은 지난 8월 31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그 집회에서 김한길 대표의 연설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 연설 내용을 보면 민주당은 민주주의자들의 당이다.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은 그것이 국정원이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이든 두려움 없이 싸울 것이다. 이런 단호함이 저희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예. 우리 하태경 의원은 과거 제야운동권 출신이신데 활동하실 때 함께 이석기 의원 쪽하고 함께 활동하시지 않았었나요? 더 좀 생각이 복잡하실 것 같은데. 이석기 의원하고는 좀 계열이 달라요. 저도 이제 민족해방 계열인데 이석기 의원 이제 주사파 계열이고 저는 이제 비주사파 계열인데 차이는 주사파 계열은 김일성, 김정일한테 충성맹세를 합니다. 이제 비주사파는 이제 그건 안 합니다. 예. 이제 그래서 개인적 친분은 없어요. 이제 조직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석기 의원이 몸담았던 그 반국가단체로 유죄 판결을 받은 민족민주혁명당, 민혁당, 예. 민혁당 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가운데 이석기 의원 존재를 알았어요. 존재를 알아서 이제 어느 정도 사실 저희끼리는 알아요. 운동했던 사람들끼리는 여전히 이제 지화 활동을 하는 것 같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총선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통합진보당 비례 2번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이 되게 신기했어요. 이 지하에 있어야 될 사람이 지상으로 오픈 카밍아웃을 했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야권연대 통합진보당하고는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선거 직전에 이제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헌법을 위배한 반국가단체 활동을 해서 유죄를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의 과거 활동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해라. 그래야 국회의원 나올 자격이 있다. 해서 작년 2, 3월경 이제 기사들을 찾아보면 이게 언론 기사화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국회에 들어와서 좀 나름대로는 유심히 봤어요. 예.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이제 예상했던 사건이 터졌던 거죠. 그래서 제가 경악했던 거는 그런 기대도 있었어요. 국회에 왔으니까 지하 조직은 다 정리했겠거니. 예. 그러니까 국회에 왔겠지. 왜냐하면 국회에 와 있으면 공개 활동하는데 다 감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지하 활동은 굉장히 비밀 활동이기 때문에 감시를 받으면 제약을 많이 받아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왜 그러니까 두 가지 의문이었죠. 이제 차차 말씀드릴 텐데 시간이 되면 지하 활동을 하다가 왜 나왔냐? 이거 하나랑 요건 조금 더 말씀드리고 야권연대랑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두 번째로는 이번 사건이 발표가 됐을 때 처음 그 녹취록이 나왔을 때 녹취록이 아니라 그 내란음모라고 했을 때 예. 그리고 130명이다 했을 그렇죠. 때 이제 옛날에 이제 지하 이런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저거 사실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총 이야기가 나오고 폭탄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이야기는 말입니다. 80년대 때는 2-3명 정도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구체적으로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준비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130명이 모여서 그 이야기를 했다 이래서 저 국정원 사고 치는 거 아니야? 속으로는 아하. 지금 안 그래도 코너 몰리는데 전 날라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 근데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대외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오늘 완전히 의문이 풀렸어요. 이 체포동의서를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이 정세 인식이 지금 정세가 5월달이죠. 5월달경에 전쟁이 임박했다고 봤더라고요. 몇 달 내로 전쟁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제 시청자 여러분 이해되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한국 전쟁 때 말입니다. 김일성이 천하에 옵니다. 그거를 몇 달 전에 남노당 지도부에게 내가 내려가니까 준비해라. 예. 이러면 남노당이 뭐 해야 됩니까? 지하에 있던 남노당이 이제 큰일 났다 빨리 준비해야 되겠다. 뭐 폭탄, 총 이런 거 준비할 거 준비하고 어디 폭탄 묻을 거 묻고 뭐 이런 작업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전쟁이 나면요. 지하에 있던 사람들이 다 카밍아웃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보도연맹 이런 사건들이 한국 전쟁에 좌우 대립이 극심하게 있었던 알겠습니다. 거 아닙니까? 그런 인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수가 모여서 그런 얘기들을 했다. 그렇죠. 그래서 다수가 모여서 이해하시게 됐다. 다수가 모여서 도시 테러를 준비를 한 겁니다. 조금 길어지니까 거기 예, 끊고요. 지금 이제 말씀 도중에 이게 야권연대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정치권 일각의 야권연대로 인해서 이석기 의원의 국회 입성에 민주당도 책임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포함해서 박용진 대변인 좀 한 말씀 주시면 지금 사태를 바라보는 기본 시각과 포함해서요. 대략 뭐 사건을 바라보는 눈은 비슷한 것 같고요. 일반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는 와 무섭다 이런 거보다는 와 황당하다 이런 입장일 것 같아요. 지금 뭐 구석기, 신석기, 지난지가 언젠데 이석기 중심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는 농담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은 이번 내란음모 사건 거의 홍수잖아요. 보도도 홍수, 또 국민들의 관심도 홍수인데요. 이 홍수에 지금 두 가지가 떠내려갈까 봐 걱정입니다. 하나는 국정원 개혁이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 그리고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또 시대적 요구가 다 떠내려갈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는 당신의 공약 사안이었던 그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상법 개정에 대해서 재검토를 재벌 회장들하고 식사하시면서 약속을 덜컥 해버리셨고요. 그리고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 이번 참에 좀 이걸 덮어보려고 하는 기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 내란 음모의 이 위중함을 국정원 개혁이라고 하는 깃발로 덮어서도 안 되겠지만 국정원 개혁이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를 내란 음모라고 하는 이런 그 황망함 속에서 또 감추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게 저희 기본 입장이고요. 예. 아까 우리 전략기획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덧붙이면 대한민국의 이익, 국민적 상식, 헌법적 가치, 민주주의 네 가지 기준이 우리 민주당 이번 사건 그리고 또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바라보는 기본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야권 연대 관련해서 최근에 뭐 새누리당 쪽에서 파상 공세를 저희 민주당 쪽에 하고 계세요. 너희 책임 아니냐 이런 게 있습니다. 광범위한 어떤 광의의 정치적 책임을 지적하시는 거라 그러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어쨌든 두 번의 야권 연대를 통해서 어떤 통합진보당 그리고 이전에 이제 민주노동당 그 안에 있는 어떤 일종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 것에 대한 지적을 하시는 거라면 그럴 수 있겠다 봅니다. 하지만 이건 좀 뒷북입니다. 왜냐하면 2012년 저희가 야권연대를 총선 앞두고 했을 때요. 새누리당 쪽에서 이거를 야 어떻게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하고 손을 잡니 민주당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와 나눠먹게 한다 야합이다 어쩜 저렇게 정당한다는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지 이런 식입니다. 예. 그 당시 그 새누리당이 발표한 논평을 찾아보면 뭐 사상 문제, 뭐 색깔론 이런 것이 아니라 나눠먹기 한다. 그리고 저렇게 해서 우리 이기려고 그런다. 박근혜 이기는 게 니네 정치 목표냐. 뭐 이런 그 비판만 있고요.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도 이렇게 그 그냥 야합하는 것을 국민들이 용납하겠느냐 정도의 비판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 사상 이런 사람들 어떻게 민주당이 그 담 넘는데 등대줬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건 뒷북 비판이다. 그리고 정쟁을 하기 위한 비판을 위한 비판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그걸 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통합진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통합진보당은 사실은 저희가 야권연대했던 통합진보당하고 다르죠. 그 당시는 이정희 대표 혼자가 아니라 이정희, 심상정, 유시민 이분들이 공동대표를 하고 있었고 합리적 진보를 포함하고 있었다고 하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당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당시 야권연대를 하라라고 하는 국민 여론이 여론조사에서 보통 55%의 전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적 요구였고 명령이었고 그것은 저희 야권 지지층에게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저희에게 명령한 것을 저희가 받아들였다는 점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요 대목에 코멘트 하실래요? 근데 이제 사실 최근에 좀 그런 우리 당에서 그런 이제 반응이 있었던 거는 사실인데 지금 상황에서 그 이석기 의원 문제를 가지고 그 당시의 야권연대 전체를 우리가 비판하거나 그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문제이거든요. 이거에 정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이 국가 질서, 헌정 질서 전체를 무너뜨리고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우리가 어떤 공동의 그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민주당 보고 책임져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고 우리가 이제 단지 그러나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념이나 무슨 어떤 국가 체제 전체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선거에 이기겠다고 그 야권 연대라는 어떤 그런 틀을 통해서 결국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있으니 조금이라도 좀 책임의식을 가지라. 뭐 그 정도지. 지금 와서 뭐 우리가 책임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 보완해서 좀. 예. 이제 제가 좀 보완을 드리면은 당시 이제 새누리당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죠. 하나의 목소리는 아니고, 그러니까 야합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저 앞에 제가 있는 데서 그런 말씀 하시니까 제가 좀 민방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만 하더라도 그 정북 세력 이야기를 굉장히 줄기차게 했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조금 양심적인 말씀이지 여쭙고 싶은데, 그 우리 박용진 대변인 본인이 그 민노당 탈당 파동 날 때, 그 최기영 그 사무부총장 그 간첩죄로 제명할 건지 말 건지 해서 민노당의 본질을 봤잖아요. 그 당시에 그 1심의 간첩으로 유죄받은 사람을 해당 행위라고 제명하자고 했을 때 심상정 라인, 노회찬 라인에서 지금 통진당이죠. 민노당 당권파가 동지다. 그죠? 그래서 감쌌잖아요. 간첩을 동지라고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상정, 노회찬과 이정희, 이석기 그룹이 합당을 한 이유는 빅텐트로 전체가 하나로 된다는 큰 그림표가 있었기 때문에 파일을 키우기 위해서 유시민까지 합당을 한 거죠.
만약에 큰 그림이 없었다면 합당을 굳이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야권 전체가 단일화된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쪼개졌던, 그리고 선거 끝나고 또 쪼개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심상정파와 이정희파가 합치는 그 모티브를 야권 연대가 줬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인데요. 우리 과거 민주화 운동 세력이 우리 사회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늘이 있었습니다. 이 지금 통진당 같은 거죠. 민주화 운동 안에 민주화 운동을 위장한 반국가 세력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근데 당시에도 국민들은 다 알았어요. 지금 민주당은 몰랐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땐 사실 그것도 문제예요. 몰랐다고 하면 누가 대한민국의 적인지, 누가 대한민국의 친구인지도 구분 못하는 눈을 가졌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고, 근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표를 위해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국가적 이익 훼손을 감수한 거죠. 저는 그 비판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은,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민주화 운동의 진보 민주 세력이라는 탈을 쓰고 그 안에 둥지를 틀고 있었던 반국가 세력, 이 탈을 민주화 운동 세력이 스스로 벗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분리 선언을 하고 그냥 사과, 그때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때는 충분히 잘못했다 하고 이제는 안 그러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시에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또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받기 위해서 과거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해달라는 거죠. 저하고 하태경 의원님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른바 진보정당사라든지 운동권 사상사 이런 거를 정리해서 세미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변인으로서 그 당시 새누리당 대변인이 내놓은 워딩, 그리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워딩을 가지고 새누리당도 인식이 이 정도였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하태경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당시에도 주장하셨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주노동당이 2008년에 분당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역시 지금과 똑같은 사건, 2심의 사건이 있었고 그것을 현명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과정에 대해서 분노하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이제 분당을 결행하게 된 거고 저도 그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당시에 통합진보당은 이전에 민주노동당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당에 있었던 진보신당의 탈당 그룹도 있었고요. 거기는 노회찬, 심상정 이런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시민 의원, 천여 개의 분들도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든 아니면 100년간은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든 어쨌거나 하나의 덩어리로 하나의 협상을 해왔어요. 야권 연대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렇죠. 전제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야권 연대 큰 그림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 통진당 단독으로 선거에 나왔다면 한 명이라도 됐겠어요? 그 당시 지지율로 보면 3에서 5%니까 한두 명은 됐을 거 비례대표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지적하시는 줄은 알겠는데. 이석기가 카밍아웃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우리 하태경 의원만 하겠습니까? 주체사상파는 아니라고 했지만 어쨌거나 민족해방 계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던 경험이 있는 분이 바라보는 그 흐름과 국민들의 상식적 흐름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가져와서 제가 이건 반박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새누리당에는요. NL 출신이 한 명밖에 없어요. 민주당 몇 명 있는지 아세요? 그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박용진 대변인을 비롯해서 통진당의 본질을 잘 아는 사람들이 새누리당보다 민주당이 훨씬 많아요. 제가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지는 않겠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민주당이 더 잘 알면서도 그런 반국가 세력과 흔쾌히 정치적 야합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주체사상 그룹을 처벌하고 쫓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데 그 당에 지금 그분들 정체를 몰라가지고 그럼 당의 대변인 논평이 그렇게 나오고 당의 대표인 박근혜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 얘기를 나는 예지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 예지 아니라 민주당이 자기 양심을 속이는 이야기를 하니까. 두 분 잠깐만 최원식 의원께 발언 좀. 지금 이제 하태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럴 위험성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건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런 사람들을 무서듯이 골라낼 수 있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헌법상
기본 질서는 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하고 사상의 자유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진보적인 거 있고 그리고 과거에 진보적인 사람, 공산주의자 이념이 있었던 사람들도 바뀔 수도 있고 뭐 있지 않습니까? 하태경 의원님 볼 때마다 이런 또 국가의 간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고 이런 여러 가지 개념성이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무자르듯이 재단하려는 게 오히려 우리 민주주의 체제를 더 어렵게 만들지 않냐. 그래서 약간은 그런 위험성을 갖고 운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는다는 것에서는 동의를 하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속아내듯이 딱딱 된다는 게 오히려 더 큰 우리의 체제에 위협이 되는 사고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맨 처음 이석기 의원, 잠깐만요. 맨 처음 이석기 의원 사태에 대한 기본 입장을 들을 때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거의 대동소이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앞으로에 대한 하태경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당도 하태경 의원의 지적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일단 드러났는데 과거의 야권연대에 대한 인식 차이 같은 건 이 정도에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뭐 시간이 이걸로만 계속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당장 벌써 날짜가 바뀌어가지고 오늘 체포동의안이 오후 2시경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많았는데 새누리당은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했으니까 뭐 굳이 여쭙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민주당은 방침을 정하셨나요? 최 의원. 예, 저희는 뭐 단호함의 연장으로 체포동의안에 찬성한다 그런 게 정리가 되고 있고요.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서. 그래서 11시에 의원총회를 마지막으로 해서 다시 한번 그 결의를 다지고 2시에는 참석해서 저희가 동의할 겁니다. 뭐 당론 투표로 가느냐, 뭐 의원 개인 투표로 가느냐 이런 거는 11시 회의에서 결정된다는 말씀입니까?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당론 투표 관련해서 이전에도 이런 체포동의안,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건이 많이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한쪽 측에서 부결 당론을 결정하는 걸 말고는 아마 양쪽에서 다 대부분 자유투표로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10건 정도의 경우를 봤는데 대부분이 당론 투표였고 지난번 무소속의 현현희 의원만 여야 원내대표 간에 이제 수석 간에 합의를 해가지고 당론 투표를 양쪽에서 통과시켰던 경우가 있는 근데 이게 이제 잠깐만요. 확인하죠. 이번에는 당론 투표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 개인적인 입장은 권고적 당론 또는 당론 투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크게 당론 투표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건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렇죠. 이제 우리야 뭐 당연히 그 당론 투표를 하겠지만 이게 사람의 그 어떤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당론 투표라기보다는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하는 투표라고 봐야 되겠죠. 한 가지만 더 확인하죠. 보도에 보면 그 본회의 바로 열기 전에 국회 정보위원회나 아니면은 법사위원회를 좀 열어서 몇 가지 좀 짚어보고 본회의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민주당 일각에서 있었던 것으로 또 율사 출신 의원들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점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적으로 합의가 안 됐습니다. 저희는 그 정보위를 이번에 수사 주체가 국정원이기 때문에 정보위 보고를 주로 중심적으로 보고 있는 반에서 또 이제 그 새누리당은 좀 정보위보다는 법사위 쪽에 치중해서 그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양쪽이 합의가 안 됐지만 그러면 둘 다 안 열리는 겁니까? 그 과거에 의원들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하지 상임위원회에서 미리 그 의논을 해본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 사안보다 훨씬 가벼운 사안들도 상임위원회에서 미리 열어서 보고를 받는다든가 하는 적은 없었습니다. 사안이 위중하니까 하자는 거죠. 중하면 더더욱이 이것은 볼 것도 없는데 이것을 과연 구속해야 될 건가 말 건가 애매한 사안. 심지어는 우리가 말씀하신 그 현영희 의원 사건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표결해서 동의해줬는데 영장은 기각돼 버렸거든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또 영장 부결시켰는데 법원에 갔으면 구속되고 그런 사례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어떤 정보위나 법사위가 꼭 전제가 돼서 본회의 열린다 이건 아니고요. 이게 워낙 위중한 사태니까는 조건 없이 뭐 나중에라도 열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꼭 전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뭐 당연히 열리겠죠. 요 사안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아직 저희 당론이 공개 투표를 할 건지 무기명 투표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요. 무기명 투표는 법으로 정해져 있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원칙적인 면에서 이건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긴 한데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가
이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걸로 뭐 체포동의안 나오는 거는 그럴 수가 있지만 이건 헌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제도가 있다면 나중에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투표 방식이 네, 투표 방식이 공개 투표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 것 같다. 이런 헌법에 관련된 헌법의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예, 그거 이제 앞으로 그 국회법 관련된 개정 논의가 있을 때 그 논의도 해보자라는 제안도 듣고 어쨌든 상임위는 전제가 아니다. 본회의에 민주당 참석한다. 그리고 아마도 이 분위기상 가결로 결론 날 것 같다. 뭐 네 분의 의사는 다 일치를 하네요. 자, 좋습니다. 이 얘기는 이 정도로 좀 정리하고 이 문제가 또 터지다 보니까 이미 꼬여있던 전국이 더 좀 꼬여있는 상태입니다. 어제죠.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가 유일하게 국방위원회가 열렸는데 민주당은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기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만 정상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장애투쟁도 지속되고 있는 상태고 그것이 아마 국정원 개혁에 대한 여야 간의 의견 차이 그리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대통령과 뭐 야당 지도부 간의 회동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 이런 것들이 좀 꼬여있는 양상이거든요. 자, 지금 바로 이런 정기국회 문제, 국정원 개혁 문제, 장애투쟁 그리고 여야 간 대화의 문제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 이제 이 얘기로 본론의 영역을 좀 넘기겠습니다. 김재원 의원부터 시작하세요. 예, 먼저 아마 우리 박용진 대변인님도 말씀하셨고 또 국민 여러분들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국정원이 하필 이때 이 사건을 터뜨려서 이제 국정원 개혁 이야기가 막 나오니까 이걸로 좀 덮어보려고 하는 것 아니냐. 더 나가서 이걸로 뭐 개혁은 이제 물 건너간 것 아니냐. 이런 식의 그 생각도 많이 하시고 할 텐데 사실은 그건 전혀 별개죠. 이 사건은 이 사건대로 이 사건은 그 수사 기록을 제가 오늘 봤더니 2008년부터 내사가 진행이 됐더라고요. 예.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5월 12일 날 가장 결정적인 어떤 단계에 갔었고 그 이후에 내부 조력자라든가 이제 또 주요 참고인들이 뭐 연락이 안 된다든가 또 감청을 하는데 전화가 완전히 두절돼 버린다든가 하니까 이게 뭐 내사가 이제 발각이 됐구나. 그래서 이제 곧바로 수사를 진행했다 이러는데 사실 5월 달에 그 사건이 그 어떤 집회가 있고 난 다음에도 곧바로 수사를 할 수가 없었는 게 그때 우리가 국정조사하고 있었거든요. 네. 국정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못했을 텐데 이 사건은 이 사건대로 가더라도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정 개혁 또 대통령께서도 국정 개혁은 아주 철저하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미 의지를 표현을 했기 때문에 국정 개혁은 충분히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국정원 개혁을 그러면 국정원 자체에 맡겨놓을 거냐, 이른바 뭐 셀프 개혁이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이라는 특성이 그 조직이라든가 그 인적 구성이라든가 업무가 사실은 거의 외부적으로는 알려져 있지 않죠. 이걸 알리는 것 자체가 국가의 어떤 방첩 기관으로서의 그 기능을 말살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정원 자체에서 좀 이 개혁안을 내고 그것이 개혁안이 나오면 결국은 국정원법을 개정을 해야 되니까 국회에서 또 다뤄야 되거든요. 예. 결국은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러한 뭐 야당 의견도 또 받아들이고 존중해서 국정원 개혁이 이루어질 텐데 그러한 개혁 과정은 아주 변함없이 추진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국정원이 뭐 어떤 개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우리 여당으로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알겠습니다. 지원식 의원. 예, 저희가 지금 이 전국에서 저희는 민생과 국정원 개혁, 그다음에 이석기 수사 문제가 법의 절차에 거쳐서 다 논의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병행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도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전세 대란, 또 세제 개편이 있겠죠. 또 물가, 그다음에 가계부채, 그다음에 검찰 개혁, 지금 감사원장 사퇴된 감사원 문제, 그다음에 국세청장 줄줄이 구속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 또 MB 정권하에서의 4대강, 원전비리, 자원외교 문제, 그다음에 지금 무상급식, 무상보육대란, 또 외계탈세 문제 등 또 윤창중 씨도 사실은 한번 정리를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를 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빨리 해야 되고, 근데 국정원 개혁도 지금 중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원회를 지키고 있고 국정원 개혁 때문에 나간 건데 지금 국정조사, 그러니까 국조를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이 안 돼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완결절에 들어간다는데 저희 국정원 개혁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은 저는 개인적으로 국정원 개혁이라고 했지만 내용상은 국정원 선진화입니다. 지금 세계의 모든 국가기관들이 국가정보기관들이 국내 파트하고 국외 파트를 분리합니다.
그다음에 정부 수직 기능과 수사 기능을 분리합니다. 예. 그리고 그 공산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에 의해서는 미국, 영국, 뭐 프랑스, 독일, 일본까지 전부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기능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수사 기능도 분리를 해서 오히려 경찰과 합쳐서 제3의 기관을 만들든지 아니면 경찰 쪽으로 강화하는 거. 그래서 국민의 인권이 그런 그 분산과 통합 견제 속에서 보장되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을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 주장인데 예. 지금 국정원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국내 그러니까 국내 정보 수집 기능 중에서 주요 기관에서만 좀 출입을 안 하겠다라는 좀 미온적인 부분만 나오는 것 같아서 이런 근본적인 그 선진국에 걸맞는 어떤 선진화 방향으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알겠습니다. 게 저희 입장입니다. 지금 두 분께서 조금 차원을 달리하는 논의를 하셨어요. 김재원 의원께서는 논의 방식을 얘기하셨어요. 국정원이 먼저 개혁안을 내면 국회는 논의하게 될 것이다. 그런 방식을 얘기하셨고. 전석 우리 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야당에서도 좋은 안이 있으면 이것을 어차피 이제 국회에서 또 논의가 진행되고 국정원에서 어떤 자기들이 개혁안을 가지고 오면 여야간에 그것을 갖다 놓고 또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최 의원께서는 개혁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주로 언급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논의 방식, 개혁의 내용 둘 다를 섞어가지고 다른 분들. 지금 사안의 시급성, 절박성 이런 문제를 좀 이석기 사건 국면이 초래한 현 상황에서 좀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석기 사건은 국민들이 볼 때는 과연 국회를 믿을 수 있느냐. 국회 안에 종북 테러리스트가 있었다. 그리고 국회 안에 국가기밀을 빼내서 북한에 넘겨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확인된 사건 아닙니까? 근데 이 이석기 사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요청서, 체포 요청서에 보면은 예. 이석기 아로에 가입한 국회의원이 2명 더 있답니다. 통진당 소속에. 지역구 한 사람, 비례 한 사람. 이 두 사람 처리 문제를 덮어두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석기 아로는 최소한 지금, 이거 잠깐만 보여드리면은, 이게 지금 아로 조직 체계인데요. 지금 국정원 이야기는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최소한 이적단체 아니면 반국가단체까지 됩니다. 그러면 이석기 의원 외에 통진당의 2명의 의원이 더 여기에 가입돼 있으면 국회가 이거 처리 안 하고 넘어갈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정원 개혁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이석기 의원이 더 밉습니까? 남재준 원장이 더 밉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북한이 쳐내려오면요. 이석기 의원은 북한하고 합세해서 대한민국을 공격할 사람이고요. 남재준 원장은 이러저런 문제도 있고 저도 비판한 적이 있지만 어쨌든 북한이 쳐내려면 북한에 맞서 싸울 사람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지금 우리 국회 내부에 있는 국회의 안정성, 국가를 책임지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위협을 가하는 국민들이 걱정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이걸 풀어주지 않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면 국민이 국회를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좀 끊어서 가죠. 예. 그러니까 국정원 개혁 논의를 조금 속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까지 끊고 가겠습니다. 박영진 대표. 예. 이제 날짜 바뀌었으니까 4일이죠. 대통령 출국하십니다. 정상외교위에서요. 그리고 서울광장에 천막을 치고 한 달이 넘었고요. 노숙을 시작한 지 딱 일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묘하게 두 일자가 겹칩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화려한 정상외교의 성과도 기대를 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국정 운영을 이끌어 나가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역할도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요구한 바가 없고 어떤 도움도 받은 바가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이니까 믿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그런데 그러면 왜 머뭇거리시는 거죠?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았고 달라고 한 적도 없으니 오히려 국정원을 대한민국의 검찰이 불법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을 내놨으면 새누리당처럼 결사 저항해가지고 그건 잘한 거다라고 검찰의 수사 결과를 뒤엎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그 부분에 대한 일정한 사과와 대응 조치를 하시는 것이 맞죠. 자꾸 왜 대통령 보고 사과하라고 그러냐. 도움받은 적도 없는데. 아니 노무현 대통령은 4.3 제주 사건과 관련해서 무슨 연관이 있어서 사과하신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9개월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수반으로서 내부에 관한 이야기도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대통령은 당연히 사과하는 것이 맞죠. 그것이 무슨 민주당이 대통령 사과받으면 갑자기 재산이 100억이 늘어납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원칙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인식과 대통령의 입장을 야당으로서 요구할 수 있고 국민들이 요구할 수 있죠. 국민들에게 여론조사 해보면 이런 의견이 동의하는 게 60%가 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마디 요거 한마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국회의 일이라는 게 상황이 급박하게 변하면요. 거기에 맞춰서 그 어젠다 순위도 바뀔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석기 사건이 가져다주는 파장은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아까 RO에 가입된 2명의 의원이 지금 공소장에 반드시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로는 통진당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통진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보통 정상적인 정당인 이석기 같은 건 바로 제명입니다. 근데 통진당 전체가 이석기 의원을 옹호하고 국정원 앞에 수사받아야 될 사람이 국정원 앞에서 항의 데모를 합니다. 거기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테러 모의한 녹취록이 나왔을 때 통진당의 공식 입장이 이거는 통진당 공식 모임에서 했던 이야기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그랬죠. 예. 처음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사실로 전제하고 보면요. 통진당이 테러 모의한 집단이란 거예요. 그렇잖아요. 테러 모의한 걸 통진당 공식 회합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냐. 이석기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당의 문제다. 그러면 지금 여야가 이렇습니다. 댓글 문제 인정해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것도 나중에 꼭 반드시 짚어야 되는데. 하태경 의원이 그러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건 좋은데 발언 총량제는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말씀하셔서. 여야가 지금 통진당 해상 촉구 결의를 아니,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럼 이게 순위를 어떻게 정해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 두 개를 같이 하면 안 돼요? 국정원 개혁이랑 이번에 그 이석기 의원과 관련된 문제를 국회가 그걸 같이 못해요? 대한민국이 그 정도 역량이 안 돼요? 왜 자꾸 집에 불났어요. 이걸 먼저 집에 불부터 꺼야 되겠죠. 집에 와이프랑 내가 싸워요. 불났어요. 그 와이프랑 힘을 합해서 불부터 끄고 그다음에 와이프 싸움을 해결해야 되겠죠. 지금 불이 부엌에서 났는지 지붕에서 났는지 그거 자체를 어떻게 지금 도시 불이에요. 테러 리스트가 국회에 암약에 왔다는 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야. 새누리당은 이 기회에 저거 다 떠내려보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런 절박한 국면에 왜 정치적인 아니 대통령 사과를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비유가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4.3 그 사건에 대해서 사과한 것, 그것 가지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 국정원의 어떤 그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이 국정원의 그 댓글 사건에 대해서 73건의 댓글 문제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맞는데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데 대통령 보고 사과하라고 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또 전혀 다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것이 사과 문제뿐만 아니라 또 국정원장 해임해라 또 특검 새로 하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계속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이게 여야 간의 대화를 할 의지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그냥 계속 그 야당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선을 제압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여야 간의 대화가 조금 부족하거나 또는 진위를 잘 서로 간에 이 한 단계를 나가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정치적인 어떤 협상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테 그래서 아니야 지금 그 회담을 요구했는데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무런 말씀 없이 외국으로 나가시잖아요. 물론 대통령께서 그 회담을 하자 하면 받아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대표가. 그런데 그 전에 사과하시오 하고 회담을 하라 하니 오면 사과를 해야 될 판이에요. 그런 전제를 내건 적은 없는데. 맞잖아요. 제가 민주당 대변인인데 아니 저는 전략기획 본부장이기 때문에 제가 더 잘해요. 그런데 어쨌든 전제가 뭔지 아닌지 문제를 넘어서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만나자고 하면 그 다음 단계는 잘 안 되거든요. 그래 민주당도 조금 더 유연하게 이 상황을 좀 잘 넘기기 위해서 지금 사실은 말씀하신 우리 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금 민생 과제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과제는 전부 우리가
국회에서 의논을 해야 될 일이거든요. 예, 더 나가서 지금 내년도 예산도 지금 같이 의논을 해야 될 일인데 그런 것은 다 두고 이 서울 시청 앞에서 노숙을 하시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대화를 안 하자는 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대통령 사과가 전제돼서 어떤 논의를 제안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사과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댓글 사건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전제에서 저희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말씀 믿습니다. 그런데 다만 대선 때 이 문제를 댓글 사건을 근거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여야 그 후보 토론에서 그러셨죠. 그다음에 여성 인권 문제로만 한정적으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다음에 대통령으로서 이런 국기불란 사건에 대해서는 최소한 사과하는 모습이 있지 않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양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바깥으로 하시기는 또 그렇지 않고 더 나가서 국정원장 해임하라부터 시작해서 조건이 한 10가지는 돼요. 근데 그거는 뭐 그 대화를 하면은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는 제안이니까는 물론 대화는 풀릴 거랍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지금 하태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RO에 2명이 더 있다. 이거는 국정원에서 수사를 해야 할 거라서 할 거 같습니다. 그걸 저희는 부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내일신문에서 정례 여론조사를 최근에 한 게 있습니다. 이틀 전에. 거기를 보면은 이석기 의원의 날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가 68.8%, 동의한다 21.5%.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수사의 의미가 국정원 본연의 임무 수행에다가 49%, 그 다음에 좀 그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가 41%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국내 파트 개혁 방향에 대해서 변행 유지가 34.1%지만은 완전 폐지 또는 대폭 조정이 56%까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국민들은 국정원도 의심스럽지만 이석기도 틀렸다, 잘못됐다. 그리고 이석기 사건은 이석기 사건대로 수사해야 되고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 개혁대로 해야 된다. 이러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그거를 우선순위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데고 같이 추진하고 저희도 그렇죠. 지금 수사를 중재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오해가 있으니까 이 말씀만 드릴게요. 해명을 하고 가죠. 해명 먼저 하시죠. 우리 김재원 의원님께서 잘 아시면서도 자꾸 저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분명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른바 국회 보이콧 전술을 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원내외 병행 전략이라고 그래서요. 국회에서 협상은 협상대로 또 국회에서 할 일은 할 일도 다 하고요. 또 광장에서 열기를 모으고 국회 동력을 만드는 일도 같이 합니다.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 자꾸 왜 안 들어오냐 바깥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8월 12일 날 본회의 누구랑 하셨어요? 엊그제 있었던 9월 2일 본회의는 누구랑 하셨어요? 그래서 민주당하고 같이 했잖아요. 아니 그리고 국회 100일간 정기국회를 하라고 되어 있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라고 정해니까 협상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협상 중이잖아요. 당연히 야당은 그 추석과 그 보궐선거를 놓고 이 2개 포인트를 놓고 저희한테 유리한 일정에 국정감사도 그리고 대정부질의도 하려고 그래요. 왜 여당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시죠? 여당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최근에 단독국회 개원하셨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이석기 의원 못 잡아가고 그 방탄국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새누리당이 지금 단독국회 열어가지고 방탄국회가 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국회는 협상에서 같이 하자고요. 자꾸 혼자 하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협상이 안 되는 게 아예 거부하니까. 자, 잠깐만요. 조금 이따 그 얘기 좀 하고요. 하태경 한마디만 저는 지금 원래대로 하면 제가 볼 때는 김 의원님 잠깐만. 하태경 한마디. 지금 정세인식이 상당히 아니하다 저는 봅니다. 통진당이라 하나의 정당이 종북 테러리스트를 옹호하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통진당이 여전히 국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발언권을 행사하고 여러 가지 액션들을 취하고 있는 이 상황. 그러니까 국가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정쟁을 하다가도. 지금 국정원 개혁 논의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문제를 풀면 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병행하자고 했잖아요. 지금 더 중요하고 더 급박한 것을 먼저 풀고 그 다음 걸 풀어야 돼요. 예를 들어 정쟁을 싸우고 있는데 IMF 외환위기가 터졌으면 그것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몇 번 반복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세식이 너무 안이하다는 거죠. 하태경 의원이 강력하게 그 의견을 표력한 것처럼 지금 워낙 중차대한 사안이 터졌으니 이건 먼저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의견과 이 문제 매우 중차대한 거 동의하지만
기존에 있던 국정원 개혁 등등과 왜 같이 논의하지 못하느냐 뭐 이런 차이가 좀 있었다는 점 정리를 하고요. 사실은 당연히 같이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김재원 의원은 그 하태경 의원 의견에 적극 동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국민들이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것도 국정원 개혁도 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국정원 내에서도 지금 개혁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국정원 개혁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준비 중이고 그 작업은 그 작업대로 하고 있는 이거는 이제 당내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국정원이 수사에 집중할 수 있지 못하게 국정원을 변화시키는 이런 액션들을 가하면요 상층부들이 여기에 대한 대응의 정신이 없어가지고 하연이 됐습니다. 이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당내에서 논의를 할 반복되고 텐데 있습니다. 뭐 개혁이 필요하지만 새누리당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걸 보니까 좋네요. 그런데 그럼 좀 아까 김재원 의원께서는 지금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 대화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우리는 여러 가지 협상 조건을 놓고 계속 협상에 나갈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조금 해보죠. 그렇다면 예를 들면 장외 대표들 간에 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장외투쟁과 이 국회 활동을 병행하고 계신데 어떤 전제들이 충족되면 이제 국회로만 활동장의 장을 옮기실 것인지 민주당에서 전략위원장이 조금 그 부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그러면 어디까지는 수용 가능하지만 어디는 문제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봐야 생산적이 될 것 같아요. 최 위원장님. 지금 당론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견해 내에서는 그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대화를 하시고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대략의 서로 입장을 밝히시면서 그 개혁을 위한 어떤 여야 합동 기구를 만드는 정도면은 저희도 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야 협상이 지금 사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어느 국회 때도 보면은 이 협상 때문에 좀 며칠 끌었습니다. 이건 약조의 전략도 있고. 근데 그런 식이죠. 이번에 저희가 법사위랑 정보위를 제안을 했는데 저희는 정보위 중심으로 제안을 했는데 그쪽은 정보위 아니라 법사위니까 그래서 지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책임만도 아닌 거죠. 서로의 약간 전략이랄까 이게 달라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보이콧했다 이거는 아니죠. 어쨌든 당론이라고는 안 했습니다만 최 의원의 의견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단독 회담이겠죠. 네. 그리고 국회 내에 국정원 개혁 특위 같은 걸 만든다. 근데 대략 어떤 대략적인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어느 가이드라인이 나온 상태면 더 좋겠죠. 이 정도면은 국회 내 활동으로 완전히 장을 옮길 수 있다. 김재원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야 간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진행은 됩니다. 이야기도 많이 하고 진행도 되고 하는데 이제 가장 문제가 대통령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민생을 위하는 어떤 회담을 하자. 오자회담, 예. 오자회담을 하든 뭐 삼자회담을 하든 단독회담을 하든 좀 국민 생활에 도움되는 회담을 하자. 이렇게 좀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의지를 보이면 또 야당은 또 이제 그게 아니고 뭐 자꾸 전제 조건은 아니라고 했는데 대통령 사과하고 국정원장 해임시키고 또 국회 국정원 그 개혁을 위한 여야 특위를 만들자. 그리고 이제 뭐 국정원에서 개혁안 내는 것은 셀프 개혁이니까 그럼 못 믿겠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가면 그럼 또 이제 그런 어떤 내용은 절대로 물러서지 못하겠다 이래 되면 이게 또 이 대화가 잘 안 되거든요. 우리 최 위원장님께서는 상당히 유연하시고 또 박용진 대변인님께서는 상당히 유연하신데 또 제가 알고 있는 또 많은 부분은 또 그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 잘 되겠지만 야당 대표께서 사실 노숙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은 뭐 혹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뭐 야당이 뭐 크게 힘도 없는데 그냥 두지 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는 것은 전부 여당 책임이거든요. 결국에 여당이 전국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국민께서 보실 그 어떤 상황에서 좀 여당이 조금 잘해서 좀 포용하고 안고 가면 될 텐데 왜 저러나 결국은 다 우리 책임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러니까 지금 심정입니다. 대통령 사과와 남재준 원장 해임 이게 전제 조건인지 아닌지가 불투명해서 얘기가 잘 안 풀린다. 그 의견이세요? 불투명한 게 아니고 전제 조건 맞아요. 아니, 지금 그건 확실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억울해지네. 저희가 이제 그 민생으로 해서 오자회담을 제안하자 그럴 때 저희가 역으로 제안한 게 두 분이 만나고 민생은 우리도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민생 하되
국정원 개혁이나 뭐 지금 이 사태,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태를 전체 묶어서 대화 주제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그 얘기 속에서 나올 어떤 그의 진행 사항이 뭐 국정원장 해임이나 아니면 또 국정원 개혁 문제도 뭐 미리 우리가 딱 이틀을 안 받아주면 안 된다 이건 아니죠. 저희 견해하지만 그리고 대통령 사과도 그때 얘기를 할 사항이지 미리 전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네. 박용진 대변인께서 요구하는 측에서 박용진 대변인께서 내일 한번 발표하십시오. 우리 사과 안 해도 되고 아니 그거는 국정원장 해임 안 다르죠. 해도 되고 전제가 아니라고. 예, 전제가 아닌 게 아니고 아니 그 갑자기 그건 어디에 달라지면 안 되죠. 요거 다른 게 이제 어떨 것 같은데 그 국정원 개혁 문제는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해야 되는데 지금 검찰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재판 끝나고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국정원 개혁 지금 요체가 수사 파트 문제예요. 수사 파트 한쪽은 폐지까지 하자는 이야기도 있고 뭐 분리해서 하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말은 지금 무슨 이야기냐? 지금 수사 파트 언급을 하는 거는 수사 중인 사건이 중차대한 사건이 있는데 여기에 그 칼질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국민적 저항을 불러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국정원 개혁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수사 파트 이야기가 되고 남재준 또 해임이 있는데 남재준 지금 전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 사람 불만이 있지만 따라서 이 이석기 사건이 종료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재판 중인 사건이 법원에서 판단이 날 거 아닙니까? 국정원법 위반인지 예. 선거법 위반인지 사실 제가 볼 때 민주당보다 검찰이 더 잘 싸워요.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건 언론에 나지도 않는데 검찰에서 뭘 한마디 하면 일면 탑에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들어와도 된다. 검찰에 맡기면 된다. 충분히 민주당을 대변하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법원이 마지막에 최종 판단을 하면 그 결론에 입각해서 자동적으로 국정원에 뭘 개혁해야 될지가 나오는데 그게 대법원 판결 후입니까? 아니 1심만 보면 1심 알죠. 판결 후입니까? 근데 그러니까 지금 우선 그 의견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공식 의견인가요? 아니면 하 의원님의 의견인가요? 공식 의견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특히 검찰이 민주당을 대변한다는 이야기는 조금 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어찌됐든 이제 우리 당의 입장은 국정원 개혁은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고 논의할 수 있다. 예, 논의뿐만이 아니고 자, 소수 의견 있었던 실제로 것으로 일단 정리하고. 하연희님의 그 인식이 참 아니하다 이런 생각이에요. 전쟁 중입니다. 군대가 전쟁 중인데 총뿌리를 돌려서요 수도서구를 치러 들어왔습니다. 전쟁 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도부, 그러한 지휘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소환하거나 잡아들여서 직결 처분해야죠. 아무리 전쟁 중이더라도요. 국정원이 이른바 간첩이든 뭐든 북이든 어디든 전쟁 중이라고 치자고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간첩하고 싸우고 북하고 싸워서 지키려고 하는 게 뭡니까? 헌법적 가치 아닌가요?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는 게 헌법적 가치에 부합합니까? 그런데 그걸 왜 다르게 생각하시죠, 굳이? 군대는 쿠데타를 일으키면 처분해야 되고 국정원은 쿠데타에 준하는 일을 저질러도 일단 이따 나중에 하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너무 아니나요? 자, 좋습니다. 조금만요. 새누리당의 일각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또 중점에 놓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 의원님의 의견도 충분히 전 개진이 됐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박용진 대변인의 반박까지도 나왔다고 보고요. 비유가 너무 셌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비유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원세훈 원장은 구속돼 있잖아요. 비유에 대해서 안 맞는 비유가 안 맞는 원세훈 원장은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댓글 장본인은. 아니 무슨 소리세요? 그거 돈 받아먹은 걸로 구속됐지 이거 가지고 구속된 게 아니잖아요. 재판 중이잖아요. 어쨌든 그걸로. 응? 재판 중이잖아요. 자꾸 저 40%. 아니 남재준 원장이 댓글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자, 얘기를 좀 남재준 원장 NLL 문제랑 상관이 있지. 앞으로 끌어가겠습니다. 자, 하 의원 잠깐만요. 요구하는 측에서 전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새누리당 측에서는 전제라고 지금 받아들이시는 요 상황. 요 상황 얘기 조금 더 해보죠. 저는 그런 식의 이제 적어도 대통령과의 회담을 요구하는 야당에서 사과하라 또 남재준 원장을 해임하라 하면서 그러면 또 대통령 만나서 또 그런 이야기만 하고 나올 일이 자명한데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은 철회하시고 건설적인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맨 처음부터 4가지 요구사항을 걸었죠. 걸었고 이 요구사항은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느낀 겁니다. 저희도. 근데 이것을 전제로 해서 뭐가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안 해요. 대화해서
이 문제를 토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를 또 갑자기 아예 철회하라 이거는 사실은 맥락이 안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가서 토론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국정원 개혁도 수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저희 원칙이 있지만은 그걸 같이 해보자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략기획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뭐 전국의 시청자 앞에서 뭐 대통령 사과나 국정원장 해임 등등의 요구사항이 기존에 있었다. 근데 그런 걸 포함해서 아마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야당 대표가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건 맞죠. 그러나 야당 대표가 만나서 거기서 꼭 뭐가 나와야 한다는 전제 조건은 없다. 딱 한 가지 국회 내에 국정원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공동 특위 구성 이거는 합의했으면 좋겠다. 이거 맞습니까? 아니 근데 거기서요. 또 뺀다. 아니 빼는 게 아니라 제가 읽었답니다. 전제는 아닙니다. 근데 사과하신다면은 좋은 거죠. 그리고 잠깐만요. 아니 좋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아까 전제를 했죠. 이 사과가 연관이 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국기문란 사건, 그다음에 그때 대선 후보로서의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니까는 이런 입장이고, 근데 우리가 전제는 아니지만은 그런 거를 요구를 하겠다. 근데 그것들이 다 거기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우리가 그 중에서 최소한 결론적으로는 최소한 딴 것도 저희는 뭐 있어야 된다고 보지만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최소한 그 개혁 문제는 좀 그것도 좀 가이드라인이 상당히 접근돼서 좀 얘기가 돼야지. 국내 파트 손질에 대한 가이드라인 그런 것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건 사견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저 보도에 나오긴 했는데 황 의원 대표께서 여러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김재원 본부장님도 잘 아실 텐데 과정에서 여야 대표 간에 그러니까 황 대표님과 김만일 대표님 두 분 사이에 일정한 합의 조항들도 이렇게 서로 주고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부분이 다 얼그러졌고 지금 말씀하신 정도의 그 정도의 선은 이미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답답한 건 우리 김재원 의원님께서도 답답하다 하셨는데 그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그러니까 그 김만길 대표는 대표 취임하면서 바로 제안했던 게 여야 협의체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여야 협의체에 그 정부가 함께해서 국정협의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자, 그러니까 황우여 대표, 김만길 대표,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3자가 모여서 그 국정 운영에 대한 협의를 하는 그런 단위를 아예 정례적으로 갖자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이럴까봐. 그러니까 뭐 서로 전제 조건이냐 아니냐, 뭐 3자냐 5자냐 이거 핑퐁 게임 하듯이 할까 봐서 국민들 보기에 송구스러울까 봐 그렇게 아예 정례적으로 하자 제안을 했고 이미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꼬여서 가긴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당에서 발표한 어디에도 김한길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 누구도 이거 전제고 이거 아니면 대통령도 안 만나고 대통령 뭐 다른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전혀 없다라는 건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건 제가 내일 따로 발표를 안 해도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김재원 의원 어떻게 보세요? 여전히 전제라고 받아들여지세요? 아니 뭐 전제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의 잘못도 아니고 대통령과 관련 없는 사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굉장히 많은 당직자들이 뭐 국가기관이 개입한 부정선거 사건이다. 그리고 뭐 또 더 나가서 뭐 대통령이 만약에 그때 사건 수사를 그때 발표를 뭐 어떻게 했으면 대통령은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면서 단독으로 만나달라.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냐면 와서 따지고 삿대질 하겠다는 그런 만남을 해보겠다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 비생산적인 만남. 그런 회담보다는 그리고 또 더 나가서 말씀하신 우리 뭐 대통령 사과뿐만 아니라 국정원장을 해임하라. 사실은 저는 이 이야기는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또 더 나가서 이제 특검을 하자. 우리가 국정조사 많이 해서 국정조사에서 이미 뭐 더 밝혀진 것도 별로 없지만 이미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기소가 되어서 재판 중이거든요. 재판 중인 사건을 다시 특검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저희들은 사실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알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제가 지금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이다. 한마디 하세요. 먼저 전제할 건 새누리당은 굉장히 민주적이고 의견 표명이 자유롭습니다. 오늘 이견이 좀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는 민주당이 지금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길은 대통령 면담을 신청을 하되 미팅을 신청하되 어젠다로 이석기 문제와 통진당 해산 문제를 같이 논의를 합시다. 지금 국가적 위기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낸다면은 국민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여태까지 우리가 국정원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장애투쟁을 했습니다만 지금 국가의 위기를
초래한 중차대한 위기를 초래한 이석기 통진당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국정원 개혁은 좀 미루고 통진당 해산 문제를 국정의 최고 어젠다로 삼아서 재조정하겠다.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안심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을 이끌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국민들은 저만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은 지금 뒤쳐져 있어요. 예. 제 생각에는 다 바뀔 겁니다. 지금 뭐 남재준 해임 대통령 사과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 이야기는. 국민들이 지금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 하여연께 촛불이 발언께 드린 예, 것 이 같고요. 정도 지금 민주당에 충고까지 하셨는데 그래도 한마디는 반응을 보이셔야 할 것 같아요. 예, 하태경 의원님께서 훌륭한 지적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그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됐으니까 이석기 의원 문제도 의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맥락에서 저희도 나름대로 여론조사도 하고 국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지만 아까 여론조사 저희도 봤지 않습니까? 국정원 개혁도 계속 추진하라는. 물어보셨잖아요, 여론조사. 예? 뭘 먼저 하고 뭘 뒤에 하냐.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걸 안 물어보세요.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야, 그 정도 하시죠. 예. 아니,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더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국정원 본연의 임무 수행이다, 이 수사가. 그런 응답에서도 개혁 필요가 있다는 게 38%, 전체적 위가 34.1%입니다. 그만큼 국민의 여론 자체가 지금 국정원 개혁도 중요시 생각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순위로 어떤 일도 양단으로 김 의원님 잠깐만요. 아니고 저희가 원래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다가 이 문제가 터졌는데 저희가 수사를 방해하거나 그런 식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오늘 토론 분위기 정리해 보니까 새누리당 일각에 지금 상황이 위중함으로 이석기 의원 사태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에 놓자라는 의견이 일각에 있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여야에 지금 당직을 맡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석기 의원 사태와는 별개로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논의와 대화는 해야 한다. 그런데 그 논의와 대화의 전제 부분에 대해서 서로의 인식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서 이게 어찌 보면 풀릴 듯 하면서 또 영영 꼬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양상인데요. 한 가지 합의가 잘 된 건 국정원 개혁의 문제와 이석기 의원 사건과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일이다. 그거는 동시 논의가 가능한 일이다. 예, 거기까지 수사 파트는 제외하고 해야 됩니다. 자, 잠깐만. 태경 의원님의 이 자리에서 40분의 이 중립지대 시민편들이 계십니다. 이분들께서 혹시 지금 풀릴 듯 말 듯 이상하게 꼬여 있는 지금의 상황에 좀 좋은 해법이 없겠는지 뭔가 지금 여당은 뭐 이것저것 조금만 양보하면 되지 않겠냐, 야당은 요거는 조금 양보해달라, 이런 의견이 있으신 분 좀 손 들어보시죠. 어느 쪽에서 먼저 하실래요? 여기 마이크 어디 있죠? 예, 좀 넘겨받아 주시고. 네, 토론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차치하고 제가 결론적으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안해 보세요. 어리석은 제안일지도 모르겠는데요. 대통령님께서 그냥 노숙하시는 김한길 대표를 찾아가셔서 그냥 아무 얘기하지 마시고 데리고 청와대 가셔서 예. 그냥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시고 나머지 구체적인 문제들은 야당도 그러니까 뭐 조건 걸지 마시고 그냥 통치권자의 어떤 권한을 인정해 주시고 어쨌거나 투표를 통해서 다수당에 됐으니까 너무 세세하게 이렇게 조건을 걸지 마시고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국회로 들어와서 여당과 함께 그렇게 좀 뭔가 한다면 국민들이 감동을 받지 않겠느냐. 그 안에서는 뭐 구체적인 어떤 이념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상당히 다 판단할 수 있고 녹아내릴 수 있는 그런 뭔가 어떤 진심 어린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왜 대통령님이 먼저 하셔야 한다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대통령님께서 권력자이기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먼저 가서 바랍니다. 따뜻한 밥 한 끼만 먹고 아무런 합의사항이 없어도 국회에 들어가자. 네. 그럼 마찬가지로 사과를 요구하지 마시고 그 정도의 입장 표명으로 야당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 예. 그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여야 간에 더 좋은 많은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이석기 의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석기 의원이 국회에 입성하게 된 계기가 바로 비례대표제입니다. 물론 그게 이제 여야 간의 어떤 정치적인 야합이든 연합이든 그런 문제를 떠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채택하고 있는 비례대표제가 정당 명부식입니다.
정당에서 인선하고 정당에서 순위를 다 정하죠. 그러니까 국민은 어떤 사람이 비례대표 후보인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 현재 비례대표 의원이 54분이 계신데 초선 의원이 53명입니다. 전혀 몰라요. 그리고 한 분이 딱 그 한명숙 의원이 3선이십니다. 자, 선생님 잠깐 죄송합니다. 네. 여기서 제가 발언을 좀 제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 제도라고 하는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 예, 그 정도 말씀 듣고요. 그 얘기는 오늘 주제랑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다른 분. 예. 마이크 좀 넘겨받아 주시고. 무슨 해법이 없겠습니까? 제안해 보시죠. 네, 중립비대 시민패널 양성기입니다. 오늘 양측 토론 잘 들었는데요. 오늘 논점에서 이제 뭐 이석희 사태에 대한 이제 그 해결이 먼저다, 혹은 이제 국정원 그 개혁이 먼저다는 말씀 들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 이제 이루어지는 이제 체포 동의안 이제 그 안건에 대한 그 부분까지가 이제 의원님들이 이제 국회에서 해야 할 예. 적절한 그 방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외의 부분 아까 말씀하셨듯 뭐 지하 조직에 뭐 2명의 의원이 더 있다, 혹은 뭐 통지나 당해체까지 가자, 이런 부분은 그 의원 2명이 더 있다, 이런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이제 조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당해체 같은 부분은 이제 선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뭐 국회에서 논의할 부분이라기보다는 이제 국민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단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국 해법에 대해서는 혹시 의견 없으세요? 그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까 그 국정원 수사 파트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없을 거라는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정원이 개혁을 눈앞에 두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하나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되는 것이 3년 동안 내사를 했다고 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는 부분이 그 5월 12일 날 그 단 하루 동안에 이루어진 녹취록 하나, 그리고 현재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그 발언만으로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정말 이것이 내란 음모죄로 처벌이 가능한 그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느냐, 그것이 이제 뭐 목적성, 계획, 그리고 실행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 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라는 또 의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그럼 국정원이 제대로 된 증거를 아직 제시하지 못할 텐데 좀 개혁에 대한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이걸 좀 전국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거를 좀 미리 시기적으로 터뜨린 것이 아니라는 좀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정원 개혁이 우선적인 순위라는 그 의견에 좀 더 힘을 실어주고 싶습니다. 네. 중립지대 시민 패널은 아니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모시지 않도록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분 또 손 들어주세요. 마이크 좀 넘겨봐주세요. 먼저 들고 계신 분 하시죠. 예. 네, 중립지대 시민 패널 김창기입니다. 일단 저는 그 국정원 개혁 문제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정말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 우리 실제로 대선 당시에 의도를 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국가기관을 통한 우회적 혜택을 받은 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아이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 죄송합니다. 네. 역지연이 민주당의 의견에 너무 가까우신 것 같아요. 자, 다른 분한테 좀 바로 하시죠. 말씀하세요. 네, 중립지대 시민 패널 이재윤입니다. 먼저 이석기 사태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불안한데, 의원님들이라면 저희를 대표하시는 분들인데 같이 이렇게 그런 어떤 블랙홀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해법을 얻고 싶은 거기 때문에, 아까 불이 났다고 상황을 표현하셨는데 불이 난 거를 끄시려면 우선 국회에 들어가셔서 같이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발언하신 것 중에서도 꼬인 전국을 풀려는 의지가 없으시고 계속 이제 전국이 꼬여가고 있는데 이게 언젠가는 또 사라지겠지, 또 새로운 게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법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이제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이제 국회가 개원을 했는데 어떤 법안을 상정을 하셨는지, 그 어떤 법안에 이름을 올리셨는지, 그런 거에 대해 본인들이 이제 하셔야 될 의무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모든 언론과 또 의원님들이 다 이 사항에 집중을 하고 계시지만, 또 어떤 의원님께서는 10년째 국회에 상정돼 있는 법안을 위해서 지금도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지금 이석기 의원 대해서 사태가 아니라 국회 본연의 업무는 지속적으로 해가자, 이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민주당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러면 등원하라, 이 말인가요? 이미 등원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 등원은 하고 있는데 이제 계속 두 분이 어떤 표면을 달리신다는
그런 어떤 인상을 그러니까 요약해서 받았어요. 말하면 장애투쟁을 무조건적으로 접어라 이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장애투쟁이 어떤 선례가 있었고 또 선례에서 원하는 뭐 결과를 얻지 않았던 불이 났으면 끄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은 의원들에게는 그 국회 안에서 알겠습니다. 법안을 상정하는 게 의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의견은 또 새누리당 의견에 너무 가까운 의견인 것 같아서 뭔가 지금 절충안이나 이런 게 잘 등장하지 않고 있는데요. 마이크 좀 넘겨받아 주실래요? 네, 시민 패널 조남건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 꼬인 전국에 대한 해법을 뭐 방식적인 차원 때문에 계속 아마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한 가지 뭐 제안을 드린다면 어떤 전제도 없이 여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그다음에 야당 대표, 그다음에 여당 대표 그리고 오자회담을 이제 주장하고 계시니까 민생 차원에서 먼저 오자회담을 야당도 양보를 하셔서 그걸 먼저 진행을 하시고요. 다만 그 회의 때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따로 남으셔가지고요. 20분이든 30분이든 허심탄회한 이 정국을 풀 수 있는 해법을 만드시는 게 국민들에게 진정한 서로 진의가 있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번 제가 시민 패널로 발언을 했던 것처럼 분명히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법적인 책임은 아니지만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느끼는 국민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국민의 어떤 수장으로서 계속 더 이상 나서지 않으신다면 뭐 우려했던 물리적 탄핵은 아니지만 많은 국민들이 심정적 탄핵을 이미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박근혜 대통령을 찍지는 않았습니다만 대통령이 되셨을 때 정말 응원하고 지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대통령이 뭔가 사과성 의견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그렇지만 만남의 형식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새로운 제안을 지금 하나 주셨으니까 그 얘기 좀 이따 제가 한번 풀어보겠고요. 한두 분만 더 의견 듣겠습니다. 예, 안경 쓰신 여자분 마이크 좀 담아 주시고. 중립지대 시민 패널 최호선입니다. 저는 아까 저쪽에서 말씀하신 선생님 의견에 동조하는데요. 오자회담이든 당독회담이든 받아들여서 일단 회담을 하고 민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깨끗하고 바르게 푸는 게 좋고 제가 이 토론을 들어보니까 네 분의 의견도 맞지 않습니다. 다. 네 분의 의견이 맞지 않는데 그 많은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다 맞는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것 같고 이념도 사상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 딱 바라는 거 하나 북한에 동조하는 거는 아무도 바라지 않고 있답니다. 알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특히 한마디 더 하겠지만 저희 아들이 군대 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이 불안하고 내라는 문제 나오면 가슴이 툭 떨어지는 어머니들 너무너무 많을 거라는 거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옆에 분 바로 마이크 받아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중립지대 시민 패널 이정훈입니다. 저는 이 네 분 의원님들께 제안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일단 정기국회 그 의미를 좀 더 명확히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태경 의원님께서는 계속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을 처리해야 한다. 이거를 토론 내내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과연 국민은 어떤 우선순위 안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걸 한번 질문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 측에서는 우리나라 국회가 그 정도 능력밖에 안 되냐. 우리는 다 여러 가지 일을 함께 진행할 수 있다. 그 말을 하셨던 것처럼 책임지시고 장애투쟁에 대해서 더 이상 장애투쟁 때문에 우리나라 국회가 엉망이다. 이런 말 안 나오게 두 가지 일을 모두 책임 있게 하셨으면 합니다. 그 예로 우리나라는 지금 새누리당은 126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리고 민주당은 30개 법안을 주요 정책 입법하는 목적으로 삼고 있는데요. 세세히들 다 하나씩은 알고 계실지 이 중에 몇 가지나 알고 계실지 궁금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과연 진정으로 추진하실 의지는 있으신지 저는 반문드리면서 우선순위 안에 국민이 들어가길 알겠습니다. 공동으로 진행하는 게 가능하길 바랍니다. 우리 중립시대 시민 패널 분들 얘기를 제가 듣다가 민주당이나 새누리당 의견과 너무 유사한 의견들은 제가 중간에 제지하고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 중립시대 시민 패널에 다음부터는 또 모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그동안 우리 토론이 계속 여야 의원의 의견 나오고 우리 시민들께서도 여야 의원하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는 그런 토론은 이제 조금 벗어나고자 하는 취지니까요. 물론 이런 구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또 환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상황이 워낙 좀 복잡 미묘해서 그런지 뭔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 해법을 시민들께서 주시지는 못하고 계십니다만 제가 느끼기에 기본 전제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바탕에 깔려 있고요. 그걸 위해서 서로 만나는 데는 제발 좀 밀고 당기기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천막으로 좀 가달라는 의견도 있었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양자회담 먼저, 그 다음 오자회담이었는데 그 순서를 바꿔서 아예 오자회담 먼저 하고 거기서 이제 두 분만 남아서 또 양자회담을 속개하는 방식은 또 어떠냐. 이런 정도 얘기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는 대화를 통해 풀어봐라. 전제 조건 같은 거는 좀 가급적 줄이자. 이런 의견을 전 들리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선? 먼저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김한길 대표가 어떤 회담을 제안했을 때요.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시기가 되게 엄중해졌다. 바깥에 계속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고, 그리고 검찰이 이런 선거에 개입이 있었다고 하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검찰의 수사 결과로 드러났다. 예.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어떠한 의전도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자회담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형식에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오자하자 이렇게 갑자기 던져서 온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역사적으로 글쎄요, 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고 와가지고 야당 대표의 막 주머니에 선물이 막 들어있고 이런 적이 있었나요? 심지어 김영삼 대통령이 야당 총재일 때는 사쿠라 소리까지 듣고 청와대 다녀오면 이랬단 말이죠. 왜냐하면 야당 대표가 가봐야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야당 대표가 얻어갈 게 별로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한길 대표가 그걸 얘기하실 때 심지어 공개 발언에서 뭐라고까지 그러셨느냐면 이런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 드러나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그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까지 이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서 대화의 파트너로 삼고 해법을 같이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정통성에 대한 시비거리를 없애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저는 김한길 대표가 당선되는 5월 4일 이전에는 잘 몰랐던 분이라서 한 100일 같이 이렇게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많은 부분에 대단히 쿨하게 판단을 해요. 쿨가이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그런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 의제에 구애받지 않겠다. 그냥 소매 걷어붙이고 만나자고 하는 말을 그냥 믿어주셨으면 했어요. 의제나 전제 조건 정말 없다. 그 부분이 막 형식에 꼬이고 이러면서 그야말로 탁구장 분위기가 돼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자, 의제나 전제 조건 정말 없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래, 이제, 워낙 전략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의제가 없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으면 왜 이때까지 왔겠습니까? 서로 간에 만나서, 이 실무진들이 만나서 합의문까지 다 만드는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것은 뭔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 이 문제가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 지금 국회에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내일 또 우리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은 처리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국회 일정을 전부 다 협의를 해 주시고 국회를 진행하시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회담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예. 항상 이제 몇 가지 있잖아요.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대통령이 천막에 찾아가셔서 청와대로 같이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이제 그 동안에 우리 황운여 대표가 찾아가고 우리 사무총장도 찾아가고 또 심지어 우리 초선 의원들이 찾아가고 많이 했죠. 이게 여야 간의 정치를 복원시켜야 되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직접 만나서 이런 정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여야 간의 기본적인 어떤 정치가 복원이 돼야 되고 특히 지금 우리 새누리당은 여당이면서 또 다수당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국회에서 이 문제가 다 처리가 돼야 되는데 야당은 대통령만 보고 대통령 사과해라, 대통령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근데 그런 모든 문제는 결국 국회에서 여야 간에 법률을 통해서 또는 예산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지금의 상황을 푸는 어떤 하나의 타겟책으로 대통령의 행동 반경이 조금 넓어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또 외에 제가 또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이 요구 사안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것처럼 자꾸 보시니까 저도 아니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여야 대표가 만나는 게
맞다라고 말씀했는데 사실은 전례가 안 그랬죠.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김영삼 총재나 그다음에 뭐 그런 그 야당 총재를 직접 만날 필요가 만났습니다. 없다. 만나서는 안 된다는 문제가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여러 가지는 여야 간의 정치 복원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정치 복원이 더 성급한 문제다. 아니, 정치 복원이라는 게 대통령이 앞장설 수도 있는 거고 빚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니까는 그거는 꼭 전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사실은 그 여야 간의 대화가 물밑으로 진행이 되고 협상이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은 그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약간 사소한 차이인데 그것도 서로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은 좀 그게 그 가능하게 만들 수 있으려면은 좀 가급적 서로가 이렇게 양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뼈아프게 그 지적하신 부분이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된다 그리고 대화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대통령께서 전향적으로 하시는 게 사실은 오히려 저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패널들, 중립 패널 말씀 듣고 드는 생각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만나는 건 아름다운 거지만 만난다고 항상 호전되는 방향을 전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무진들이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조건이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억지로 만나게 되면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생각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저는 다행인 것이 이 이석기 사건이 여야를 가깝게 해준 것 같다. 그래서 이제부터 좀 풀려나갈 거라고 저는 낙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계속 쟁점이 국정원 개혁과 이석기 사건을 병행할 거냐 아니면 제 입장대로 단계적으로 선우로 할 거냐. 근데 이게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설득드리고 싶은 게 이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수사 결과가 나오면요. 하의원님. 아니, 수사 결과가 나왔을 죄송합니다. 때. 수사 제가 결과가 너무 자주 발언기를 드리는 수사 것도 좀 문제니까. 결과가 잘못됐다고 하면 또 국정원 개혁을 또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좋습니다. 개혁을 두 번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이 상황을 푸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는 좀 서운한 거, 하나는 해명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말씀하시면서 마무리 발언으로 1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1분이요? 예. 지금 보통 청와대에서 뭐 여야 정치 대화 이런 거를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동안 그 역할을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 많이들 했거든요. 근데 지금 청와대 정무수석은 거의 존재감이 없어요. 심지어는 공개 발언에서 야당과의 대화는 내 역할이 아니다까지 말씀을 하셔가지고 다들 경악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실제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 외교관 출신이셔서 무슨 역할을 맡기시려고 그 정무수석을 맡기셨나 했는데 아무 역할을 안 하시는 점이 있다. 청와대가. 대화 자체 복원을 그러니까 거의 방치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다는 점 하나 하고요. 저희가 민생과 관련해서 얘기하시는데 정말 민주당 민생과 관련해서 역할 많이 했습니다. 김한길 대표 들어서면서 을지로위원회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 만들어서요. 을을 지키는? 예. 가불 관계에서 피해자들, 소수자, 약자들인 을을 지키겠다고 해서 을지로위원회인데요. 그동안 현장 방문 36회, 법률 상담만 61회, 간담회가 무려 25회, 교섭 중재 14건, 토론회 8건, 사례 발표 11건이에요. 그리고 교섭 타결을 해낸 게 8건이고요. 그래서 입법 성과가 4건이 또 있습니다.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아시는 남학유업이라든지 이 문제도 다 중재해서 박수치고 다 끝났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광장에서 국민들의 의견도 모으고 국회에서 열심히 일도 하고 그렇다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민생에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을지로위원회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의원 마지막 발언입니다. 1분 정도. 예. 첫 번째는 이번 이석기 사건을 계기로 여야가 단합하는 모습을 아주 강력하게 국민 앞에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길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패널 중에 국민의 요구를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 국민의 요구는 저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파악을 합니다. 하나는 언론의 관심입니다. 근데 지금 언론이 이석기 사건으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구 내려가서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이 도시 테러, 종북 테러 이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무엇을 해야 되냐.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한다고 하면은 이 문제를 아주 신속히 중요한 비중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공안 정국은 빨리 끝나면 끝날수록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야 힘을 집중해서 신속히 끝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걸 찝찝하게 두게 되면 계속 국민들한테 얻어맞는다. 그 다음 단계로는 민생 관련된 부분은 경제 살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은 또 길어지니까. 그래서 경제 민주화를 포함해서 지금 경제 성장을 어떻게 올리고 실업률 문제 풀고 이런 거를 여야가 힘을 모아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푸는 모습을 보이면 다시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최 의원도 마지막 발언입니다. 예. 지금 그 패널들의 따끔한 지적에 진짜 공감하고요. 근데 큰 틀로 보면은 첫째 여야가 대화를 해야 됩니다. 네. 대화를 해야 되고 그거는 이제 의원들부터 그다음에 뭐 간부들 그다음에 또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결론이 안 나더라도 그렇게 대화하면서 좁혀 나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국정원과 이 문제, 이제 이석기 문제가 같이 터졌는데 국정원 개혁 문제는 말씀드렸고요. 이석기 의원 사태에 대해서는 이석기 의원은 먼저 정정당당하게 자기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하고 수사에 협조해야 됩니다. 최소한 국회의원이라면.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공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사실 창피한 얘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 국정원도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국정원이 수사를 잘한 것 같은데 이렇게 시기상 오해받는 게 무슨 이유일까? 참 그게 국민들로부터 매끄럽지 않다는 지적을 받는데 오히려 파트가 분리가 됐으면은 저희는 폐지는 아닙니다. 분리가 됐으면은 오히려 칭찬받고 우리도 더 기분 좋게 지지를 해요. 그래서 어차피 벌어진 일을 사심 없이 진짜 적법 절차에 맞게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이 뭐겠습니까? 법치주의 그런 절차를 제대로 지켜서 단죄하는 거지 감정적으로는 아니거든요.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얘기하려면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투명하게 하는 이런 두 가지 모습이 나오면서 이게 진실이 밝혀지고 거기서 처벌이 되는 그런 걸 국민들이 원할 겁니다. 나머지 뒷부분에 전체적인 뭐 대책이나 이런 거는 솔직히 저희는 정보위에서 뭐 저희가 법사위까지 같이 제기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정보위를 안 열어준 거는 좀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보위가 열려야지 이게 본격적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전향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재원 의원 마지막 발언. 우리 최원식 위원장님 말씀 대부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야 관계가 이렇게 막힌 것은 궁극적으로는 여당의 어떤 정국 운영 과정의 좀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들이 좀 더 잘했으면 뭐 야당 대표께서 이렇게 노숙투쟁까지 하겠습니까? 단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국정원장 뭐 해임을 하라 이런 것이 혹시 아직까지도 이제 대선 불복의 그 마음으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어떤 이 전국의 그 혼란을 지속적으로 또 계속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데 대한 약간의 불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야 간에 좀 그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이해해 주시고 또 여당으로서도 좀 할 수 없는 또 여러 가지 또 말씀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니까 좀 잘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결국 지켜보고 있는 국민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같이 좀 많이 협의해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을 시작하면서는 그렇지 않아도 꼬여있는 전국에 이석기 사태가 터져서 더 꼬여있는 것 같다라고 시작했습니다만 오늘 토론을 지켜보면서는 더 꼬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소한. 뭐 일각에서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더 잘 풀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뭐 기대까지도 나왔습니다만 최소한 더 악화되지는 않은 것 같은 상황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결국은 이제 이 서로 다각도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자. 거기까지 다 의견 일치를 합니다만 문제는 진정성이고 신뢰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전국을 풀고 일하고 생산성 있는 국회로 가고자 하는 진정성을 양쪽이 더 가져주시길 바라고 양쪽을 서로 좀 믿어야만 더 대화도 더 순조롭게 되고 잘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기대감을 갖고 정치권을 지켜보도록 하죠. 자, 수고해주신 네 분의 의원 그리고 시민 패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죠. 안녕히 계세요.